부동산 하락장인 건 같은데 부동산은 둘째치고 재테크 공부는 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궁금한 분들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 3가지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을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도 전세밖에 구하지 못하는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습니다. 외벌이 가장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재테크하면 안 된다 하네요. 40년 노후된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중학생 딸을 위해 지금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옮기려 보니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전세뿐이었습니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되지 않아? 지인이 물어봤지만 외벌이로 살다 보니 빚내는 게 겁도 나고 전세로 이사온 이곳 아파트가 혹시나 집값이 떨어질까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방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10년 동안 절약해서 만든 종잣돈으로 전셋집 마련하는데 다 쓰고 나니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 남편에게 편히 기대지 못하는 제가 가엾기도 합니다. 첫 발령을 받고 근무지에 갔던 날 만난 사람과 1년 6개월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와 함께요. 2006년의 겨울, 제 나이 28살이었죠. 다정하고 말은 많지만 수다스럽지 않고 알뜰한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늘 따뜻한 햇살 아래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모으는 데엔 선수였습니다. 한 사람 월급은 몽땅 저축했고 나머지 한 사람 월급도 아껴서 저축하니 차곡차곡 돈이 모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결혼 전에는 치킨을 시켜 먹기 망설일 정도로 나도 가난했었는데 너를 만나서 같이 사는 행복을 알게 되는 것 같아 고마워.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출산 직전까지 40km 떨어진 근무지를 시외버스로 출퇴근을 했어요. 생선을 먹을 땐 가시를 발라서 수저 위에 올려주고 아침이면 사과를 깎아주고 집안일이며 요리까지 도맡아 해주던 사랑스러운 남자. 그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온 1년 후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32살이었고 둘째 아이를 뱃속에 지닌 만삭의 몸으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흔들리는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던 첫째 아이의 안도하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워진 남편의 볼에 입을 맞추던 순간 저는 아직도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듣고 살았을까요? 사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뒤로 그저 회사와 집을 오가며 우울증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11년이 흘렀네요. 남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만 과거에 묻혀 사느라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가 전셋집을 구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그동안 집 한 채 못 사고 뭐 했냐?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주변 부부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하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는 게 부럽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 없는 둘째. 이젠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첫째. 남편을 쏙 빼닮은 첫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가 숙여지는 제가 엄마 노릇은 제대로 했을까요? 저는 늘 주홍구 씨처럼 남편을 새기며 살아요. 그래도 작은 바람이 있다면 두 아이는 저처럼 과거에 묶이지 않고 돈에 연연하며 살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말을 하는 게 너무 간절합니다. 아이들이 제 품속에서 훨훨 날아가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남편은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다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옆에 없다는 사실에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보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구해줘 얼프에서 저 도와주세요.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웃어보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분하고 사별을 하시고 딸 둘을 이제 혼자 이제 키우시고 계세요. 근데 현재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 집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렇게 아이들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으셔서 보내주신 것 같으세요. 우리 사연자분은 40대 초반이시고 11년 전에 사별하신 싱글맘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자녀 두 분을 네. 같이 하고 계시고 청주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300만 원 초반 정도 버시고 절반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알뜰하게 사시는 거죠. 아이 둘을 키우는 데서. 그리고 절반 정도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시고 그 전세금 3억 3천만 원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그러니까 ETF 상품에 그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그 보험하고 예금해갖고 한 4천만 원 해서 전체는 한 4억 조금 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즉시 이제 자기 자산으로 쓰실 수 있는 순자산이.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려우신데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좋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은 삶을 사셨다. 지금까지. 아까 뭐 얘기하셨잖아요. 한심하게 한 거 아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청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보통 보면은 사람들 이제 죄다 여기를 아는데, 제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지명에 무슨 주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하여튼 그 동네에서 뭐 좀 하던 동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라도 나주, 전주 가면은 그 톨게이트에 호남 제일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느 지역의 관문이자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들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형성된 거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제 지형이 산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그런 지형을 갖춘 곳들이 많거든요. 충청북도 청주는 충주하고 더불어서 예전부터 충청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다. 그리고 청주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 중에 창원 다음으로 큰 도시고요. 원래는 창원보다 더 컸어요. 왜? 창원이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지기 전에는 청주가 제일 컸다. 무슨 얘기냐면 청주 거기 뭐 조그만 데 아니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무려 인구 80만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여기쯤 있어요. 이제 세종하고 천안 사이에 있고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충청북도청? 무슨 도청이 있어요. 도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 맹주 역할을 하는 도시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 좀 재밌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리같이 생겼어. 이렇게 쭉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청주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대장 지역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기가 되게 특이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주는 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 유형을 갖춘 지역들이 어떠한 이유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새 아파트이면서 아파트들이 좀 몰려있고 소위 말해 괜찮은 지역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겁니다. 보면 4개 구로 돼 있고요. 요 왼쪽이 이제 그 흥덕구, 여기가 이제 청원구, 요 아래가 서원구, 여기가 상당구예요. 요 흥덕구 쪽, 여기 흥덕구인데 이 지도로 먼저 지적 편집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불 들어와 있죠? 네. 요 파란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산업단지나 이제 공단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청주의 산업단지, 청주의 이 공단은 좀 셉니다. 왜?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또 여기 이제 LG도 있고요.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양질의 회사들이 많고,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꽤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제일 메인 지역은요, 기존에는 여기였어요. 여기 복대동. 여기 보면, 여기에 재밌는 게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백화점이거든요. 현대백화점 충청점. 충북점도 아니고 충청점. 충북점인지 충청점인지 하여튼 충청도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충청도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이 유일하게 이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도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지역입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 위브 GLCT 2차, 뭐 1차 이런 게 여기가 대장이었어요. 명실상부. 근데 최근에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경동.
이 가경동이라 돼 있는데 요 길 있잖아요. 요 길로 이 위쪽 여기 이제 가로수 마을인데 가로수 마을은 약간 연식이 좀 됐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전부 새 아파트입니다. 아이파크 자이. 여기 가보면 여기 다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예정, 새 아파트, 새 아파트. 그럼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새 아파트 거대 단지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저기 너무 좋아 하면서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많이 넘어왔고요. 실제로 가격은 이미 여기가 더 비싸요. 나오는 가격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1급지라 보면 됩니다. 1급지가 여기하고 여기 이제 복대동 전통의 1급지들이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아주 제일 떨어뜨려 놨어요. 괜찮은 동네들을. 요 가운데 복명동, 사직동, 중앙동, 뭐 우암동 이런데 이런 데는 아파트가 없거든요. 딱 지도로 봐도 짜글짜글하네요. 네, 이런 아파트 없죠.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당연히 사람들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도시의 중심부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많지 않고 이 외곽 쪽에 새롭게 형성되는 택지에 사람들 선호도 높은 주거단지가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괜찮은 데가 여기저기 율량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 아파트들 몰려있고 여기는 이제 상가들이 쫙 있고요. 여기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동남지구라고 그리고 베르힐 더 테라스, 힐데스하임.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풀하우스. 이런 데가 이제 새 거다 이겁니다. 새 거. 그래서 여기 복대동, 여기 아래쪽에 요쪽에 고속버스 터미널 아래쪽에 가경동, 그리고 요쪽에 동남지구, 그리고 여기 위쪽에 율량지구. 요렇게 네 군데가 1, 2급지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쪽은 이제 6억이 넘어요. 7억까지 갔었는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받아가지고 6억 정도 된다, 6억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32평 기준으로. 여기는 4억 초반, 율량은. 여기도 이제 4억 초반인 아파트가 있죠.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재테크를 배우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감정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그게 무서워. 그치. 근데 자본주의는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분한테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요, 절대. 이분의 투자금을 뺏어갈 뿐이지.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은 내 집 마련 합시다. 그리고 내 집 마련 할 때 두렵겠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좋은 걸 샀으면 좋겠다. 왜? 지방은 좋은 것만 올라가요. 안 좋은 거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결국엔 제자리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좋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동네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동네 아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억 초반에서 6억대까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사연자를 보자는 거예요. 4억 초반이 있죠. 그 얘기 뭐냐면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청약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시면서, 그리고 재테크 공부하시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자본주의 감정이 없어갖고 막상 딱 우리 웅녀님 하시잖아요. 그럼 웅녀님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 안 잃으려면. 그럼 열심히 한다는 거는 결국에 아이들하고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생활을 하셔야 될 거고 맞아요. 또 이제 딸들이라 이제 사춘기인데 곧 그게 그려지더라고.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 그런 거 잘 챙겨주고 하셔야 되는 거. 그때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아이들도 힘들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긍정적인 건 청주는 상대적으로 거주비가 적게 드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이었다고 해봐. 그치. 4억으로 빌라 전세도 못 가요. 그치. 지금. 찾아보기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주는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지금 싸요. 그러니까 4억 초반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몇 개를 저랑 너바님 정해가지고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쪽에 일단은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분께서 그 제일 고민되는, 저희가 이제 고민을 따로 받았어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라고 고민했더니, 그래도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두 번째 고민이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모으는 것만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적금만 해왔는데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하셔가지고 첫 번째 이분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 집 한 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집을 매수하길 권해드려요. 네.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약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저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직접적으로 도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단지를 3개를 선정했어요. 네, 3개 선정했는데 직접 공개하는 거는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이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해보신 적도 없고 그렇죠.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너바나님 이거를 왜 이렇게 해줬지?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내가 제 지인이 내 집 마련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선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지방을 사실 때, 특히 청주 같은 도시를 사실 때 중요한 거는 그 1급지나 2급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2급지 정도 되는 지역.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낙후된 지역은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1급지나 2급지를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 신축을 사시는 게 좋아요. 네, 5년 이내 신축이면 제일 좋고 만약에 청 안 돼도 10년 이내 정도로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대가 500세대 이상 되시는 게 좋아요. 네, 세대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사실은 좀 황금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세가율이 그래도 적어도 한 70% 이상 되는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보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집값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전세가까지 떨어져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신축 같은 경우 보통 전세가율이 되게 낮아요. 낮은데 한 70% 정도 되는 걸 사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에서 방어가 되고 청주 시장을 쭉 봤더니 입주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내준 지역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전세가율 70% 이상 되는 거를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급적 아파트가 몰려 있는 거 이걸 뭐 택지라고도 하는데 뭐 택지면 더 좋고 택지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아파트가 많은 곳이 좀 균일성이 좋아서 거기에 생활 편의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좀 몰려 있는 그런 곳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제가 볼 때 좀 약간 공무원이시고 보수적인 분이실 것 같아서 연끌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이제 지금 전세금이나 뭐 본인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에 있는 돈을 빼서 사실 수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단지를 선정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냥 단지만 딱 얘기해 버리면 이분이 되게 당황할 수도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이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청주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이다. 저는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청주에 2년 뒤, 4년 뒤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세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청주 같은 지역을 보면은 아무리 안 올라도요 10년이 지나면 50%는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을 3억에 살고 계시면 이게 4억 5천 개입니다. 그럼 되게 안타까운 게 사연자님이 외벌이로 정말 모아야 되는 돈을 다 전세금 올린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연자님도 언젠가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은 은퇴라면 내가 계속 그 안에서 주거가 없으면 그게 너무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보내드린 3개 단지 같은 경우는 하락의 위험은 되게 적고 어차피 전세가는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모으는 것만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 2가지가 있어요. 그 투자에는 알파 투자와 베타 투자가 있는데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서 말씀 건데 그냥 월부에 와서 투자 배우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연수익률 20% 나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집 마련반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 나인님 강의가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 진짜 도움 많이. 왜냐면 한번 좋은 자산을 가지셨다가 놓치셨어.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공부를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건데 왜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데 자산을 물론 불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자산의 가치를 모르면 그걸 놓쳐요.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나인님 강의 들어보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아마 그 비용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걱정됐던 거는 이분께서 지금 아이 둘이 있고 지금 외벌이고 아이를 봐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경우에는 베타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베타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영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내가 아파트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지금 사연자분도 직장생활 15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나이를 보니까. 네네. 근데 그냥 회사에서 볼 때 그냥 재테크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좋은 지역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주식 샀다 팔다 막 하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산이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또 제가 볼 때는 또 틀리지도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또 돈 또 모으시면 또 그렇게 옮겨가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전통적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베타 투자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같은 직장 다니는데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사람하고 아예 없는 사람하고 연봉은 똑같은데 자산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청주도 사실은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나이님이랑 너바나님께서 좀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현재 가지고 계신 자금에서 좀 내주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분께서, 또 좀 웅녀님한테 맞는 단지 찾아서 별도로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재테크를 전혀 몰라서, 월도 강의를 인터넷 강의라도 먼저 들어볼까 생각은 했는데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살고 있었고 네. 저 때는 온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와서 강남에서 들어야 했는데 네. 그 시간을 한 몇 년 하긴 했었어요. 온라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저도 아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만약에 지금 제가 웅녀님이라면 온라인 강의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또 강의만 듣는 거 있고, 또 이제 조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또 이제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 조 활동을 하시면은 또 가까이 계시는 그 지역 사시는 분한테 이렇게 조를 짜주기 때문에 같이 좀 으쌰으쌰 하고, 또 혼자 듣다 보면은 하다가 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조원들하고 같이 듣다 보면은, 누구 들었고, 이제 또 체크를 계속 해줘요. 들었니, 안 들었니, 후기 썼니, 안 썼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정상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못 들으신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네. 좀 사연 보고 걱정돼서, 왜냐면 이제 하나도 재테크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입장에서, 웅녀님 입장에서 뭐가 걱정일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질문도 뭘 알아야지. 맞아, 그렇긴 해요. 잘 모르면 내가 뭘 맞아. 모르는 자체도 몰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웅녀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아까 제가 단지를 고르면서 지금 거주하시는 곳도 제가 골라서 보내드렸고, 근데 거기보다는 좀 더 다른 지역들이 더 좋아요. 나인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곳들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실거주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힘드시면은 네. 그냥 전세 끼고 사놓으셔도 돼요. 네. 올해 말까지 이제 사서 전세를 주고 2년 뒤에 그 5%로 전세를 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아이들이 커서 이동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웅녀님께서 갖고 있는 투자금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지를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대신에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보면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부자 가정에서도 맞아요. 검소함을 배운 친구들이 잘 되고, 네. 내가 일반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도 내가 돈을 굴릴지 모르는데 막 큰 돈이 생기면 이제 사실은 그걸 또 이제 그게 귀한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웅영님께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아이들한테 짐이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 들어놓으신 금융상품을 해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웅령님만 들을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 공무원 직군에 공제 상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율이 좀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공무원분들이 내가 공무원인데 투자해도 될까? 내가 공무원인데 집 사는 게 뭔가 최근에까지 분위기가 뭔가 죄악 같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안하지만 정부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은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모이면 재테크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나마 다행이고, 사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공무원인데 집을 사도 되냐. 또 그런 걸 또 진짜 있어. 상담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공무원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 그래서, 아까도 말처럼 노후 준비는 셀프다,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도 셀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걱정돼서, 혹시나 웅녀님께서. 근데 지금은 하셔도 된다. 이제 10년 동안 지나면서 좀 느끼셨죠? 이제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느끼셨죠? 사실은 저는 그냥 아끼면 살았잖아요. 네네네. 어느 날 보니까 이불이 신혼 때 산 이불 한 15년 돼서 찢어졌더라고요, 이불이. 근데 그래서 둘러보니까 다 낡은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너무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만 살았는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모은 돈으로 이제 전셋집을 왔는데 큰아이가 이사 온 날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이사 온 것 같다고. 그런데 전셋집인데도 좋아하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사실 그냥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40년 된 노후된 아파트 여기로 왔는데 이것만 해도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도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또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배 언니가. 어떻게 보험이 하나도 없느냐, 나중에 아이들 고생시킨다. 보험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아니, 그냥 나는 돈만 벌다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 그냥 갈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보험 하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은 나인님이 아마 답변해 주실 거라서 제가 웅령님께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절약하는 집은 망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부자로 살지도 않아요. 웅령님이 절약하는 건 잘 하신 거고요. 여기서 돈을 버시려면은 자산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나인님께서 아마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괜찮으세요? 그냥 저는 너바나님이 터널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긴 터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긴 터널을 계속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저희 카페에 추천 도서 링크가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거를 일단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네. 그리고 이 카페에 서평을 써주시고요. 네. 일단 그걸 읽으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일이 그거랑 비슷해요. 운동한다고 하면 운동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운동을 막 트레이너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처음에는 그냥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듯이
지금 그렇게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단계고, 그거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는 저희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도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책은 제가 그 웅녀님한테 쓰고 싶은 말을 좀 써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네. 일단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리고 네. 보험은요, 일단 네. 보험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부터 정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웅녀님께 이 집을 사셔서 여기서 사세요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웅녀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면 아이 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겁도 나고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막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냥 세를 끼고 매매를 하나 해놓으세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금 빼고. 자산이 네.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근데 웅녀님처럼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그걸 모르면 웅녀님이 손해봐요. 네.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일단 매매를 하나 해두세요. 왜? 청주 별로 비싸지 않고 청주에서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여기 댓글에 청주에 월세 사면서 수도권에 집을 사놓으면 어떠냐. 맞아요. 얼핏 들으면. 근데 비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수도권은 비싸요. 근데 청주는 안 비싸요. 네. 그리고 청주에서 좋은 거는 지금 가격만큼 내려오기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매를 해두시고,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들어와 살면 되니까, 나중에 아이들, 뭐 첫째 이제 독립할 수도 있고, 서울로 유학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일단 내 집 마련은 그렇게 정리. 첫 번째. 두 번째, 재테크는 지금 너무너무 기초적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해야 되고, 아주 기본적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서 책을 읽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세 번째, 보험. 보험은 정기보험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정기보험이 뭐냐면 사망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네. 사망을 보장하는 거예요. 왜 사망을 보장해야 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건 드셔야 된다. 근데 종신보험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네, 왜냐면 내가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근데 정기보험을 예를 들어서 뭐 둘째가 30살 되는 게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잖아요. 30살 정도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뭐 40대 초반이시니까 60대 초반 정도까지만 내가 사망했을 때 얼마 나오게끔 보장 설계가 되어 있는 정기보험 하나를 가입하세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이에 나한테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보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있어요. 예,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다만 퇴직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앞으로 뭐 한 5년 뒤에는 내가 퇴직할 것 같다 네. 라고 하면 그때는 가입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중복으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냐면 혹시나 가족력이 있다, 내가 네. 뭐 암이나 뭐 이런 게 있다 우리 집에, 그러면 암보험도 드셔야 돼요, 사실. 네, 정리할게요. 정기보험은 일단 무조건 가입. 정기보험 보험료는 월 3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대신 돌려받는 건 없어요, 나중에. 네.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은 내가 지금 당장 들 필요는 없다. 네. 그냥 공무원 단체상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암 가족력이 있으시면 암보험 같은 거는 지금 연령대에 드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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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님이 네.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실은 편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예, 저희도 아빠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남매를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키우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자녀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고 무서웠던 게 엄마가 어디 갈까봐였거든요. 엄마가 아플까봐,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그 당시 어렸을 때 가장 큰 너무나 무서운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도 잘 먹이고 잘 챙겨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웅녀님이 더 건강하셔야 돼요.
웅녀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누가 챙겨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잘 챙겨야 돼요. 그게 더 아이들한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하고 엄마가 아프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웅녀님 건강 진짜 잘 챙기시고요. 영양제 애들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나부터 먹자. 그래야 이제 아이들한테도 짜증 안 내고 또 잘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해하죠. 아이들도 이제 이해하고 대신 엄마가 되게 힘들지만 그 우리를 잘 끝까지 놓지 않고 있구나. 그게 엄청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나와서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그 젊은 시기에 우리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 말을 지금도 하고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거니까 웅녀님도 잘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본인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분이 해주신 조언 정말 저희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네,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해오신 것처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